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을 만나기 위해 가을비를 뚫고 홍성에서 온 샬롯 마스터 이지아입니다. 네, 역시 집안이라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그 10월하고도 첫 번째 월요일이라 굉장히 일정이 빡빡한 것 같은데 오늘 완전 처음 오신 후기분 계신가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업 설명을 완전 기초서부터보다는 조금 요약해서 찍어서 저희가 원래 쓰던 시간보다는 조금 더 집약된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MBC 아카데미에서 메이크업 강사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원이었던 분들이 저한테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늘 만지고 일을 하니까 화장품 잘 알겠지?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 제품 쓰고 나서 느낌 좀 말해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임원진 두 분이 오셔서 점잖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뭔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다단계 사업인지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알았는데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이 점잖으신 분들이 왜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손해를 봤던 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그냥 이미지가 열심히 안 하면서 뭔가 이렇게 헛된 그런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양복만 입고 다니면서 뭔가 좀 안으로 실속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왜 이 점잖은 분들이 이거를 할까? 그분들이 참 점잖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했고 화장품을 썼을 때 너무 그 느낌이 촉촉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 이렇게 촉촉하고 좋은데 심지어는 스킨 하나만 써도 내가 쓰고 있는 미스트나 수분크림 같은 거 싹 다 생략해도 되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너무나 촉촉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이렇게 싼 가격에 공급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뉴스 동영상을 매일 이렇게 찾아보고 동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싸구나. 내가 만약에 이런 원리를 해서 돈도 10원도 남기지 않으면서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일이라면 나는 이거 길에서 팔라고 해도 팔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세미나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 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애터미가 내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애터미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해외에 다녀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주 외진 데에 갔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부족들이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데 바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물을 뜨러 굉장히 먼 동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뭔가 좀 물이 우리 동네에서 나오면 좋을 텐데 해갖고 자기가 잘 못하는데 이 수맥 잡는 그 기계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 동네를 꼼꼼히 다니다가 수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깊게는 있지만 물이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의 족장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족장님 여기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파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우리 동네의 부족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합동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뭐 물어보겠다라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고 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건 실화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부족들이? 안 한다. 안 판다. 그거 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안 판다고 그랬대요. 너무 이상하죠? 물을 기르러 그렇게 갔다 오면 밤이 될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데 물을 안 판다고 그랬어요. 안 파는 이유는 오늘 물을 안 떠오면 마실 물이 없고 씻을 물은 고사. 근데 물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 마실 물을 안 길러오고 그거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 동네에 그 물 파는 일이, 우물 파는 일이 무산됐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그래요. 나라면 팠을 텐데. 그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팠을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요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자리 아니면 남편이 하고 있는 그 일자리가 전혀 문제 없이 앞으로도 8년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 일이 되고
당신이 8년 4개월 동안 아플 일도 없어. 가족이 부모님이 아플 일도 없고 큰 돈 들어가서 수술할 일도 없고 그냥 이 상황이 편안하게 계속 유지가 돼서 100만 원씩 매월 저축을 8년 4개월을 하면 얼마가 모일까요? 얼마가 모일까요? 그렇죠. 1억이에요. 1억. 자, 1억으로 우리가 만약에 85세까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일하지 않고도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왜? 지금 100만 원씩 부어놓는 걸로 8년 4개월을 더 부었을 때 그 이후에는 그냥 내가 이 1억 갖고 노후가 충분히 준비가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억 갖고는요. 1억은 모으기는 이렇게 힘든데 쓸 때는 금방금방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집에 아픈 사람만 하나 있어도 돈이 푹푹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돈이 들어갈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0만 원 저축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어때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무언가 지금 우리는 보험료 나가야 되고 생활비 나가야 되고 카드값 메꿔야 되면 우리는 이만한 돈을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해가지고 꾸준하게 물을 가지고 와야 저축은커녕 그냥 그날 살고 먹는데 쓰는 물을 길러오기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먼 훗날에 대한 현실 점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는 우물을 파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그런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만약에 나의 현실 점검을 봤을 때 그리고 무언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시대 그리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인효인간이 많아지는 시대 그러한 시대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해서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 대부분이 망한다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아니면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이런 현실 점검에 뭔가 깊게 본인이 그거를 생각할 줄만 안다면 어때요? 화장실 좀 가주시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애터미는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같은 경우는요. 우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거 크게 설명 자세히 안 드릴게요. 일단 회사는요. 저희가 애터미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물건만 좋아서 쓰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좋은 물건을 썼더니 돈도 생긴다 해서 돈도 벌려고 오신 분이에요? 돈이 되려고 하면 돈을 준다는 회사가 튼튼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이 회사가 망할 것이다 하면서 그 회사를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애터미가 그렇게 튼튼하게 돈이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시간이 이렇게 저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물이 있다는 게 확실해야 지금 시간을 내서 조금 내가 물 길러러 오는 시간을 덜 하고 그죠? 대까지 물로 그 땅을 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오늘 아침 굿모닝 애터미를 보셨겠지만 내가 안 커도 회사는 계속 커요. 그리고 제일 객관적인 증거는 애터미 회사의 기업 평가는 트리플 A입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신랑 여기 대기업 다니면 좋다. 흔히 삼성, 그죠? 삼성전자의 기업 평가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아시죠? 네, 원래는 삼성전자가 AA였어요. 그랬다가 AA-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됐다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신문에 기사로 떴었어요. 애터미는요? 삼성보다 안 알려진 것 같죠? 그런데 그 안에 신용적인 그런 등급으로나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할 때 훨씬 더 객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도 튼실한 회사다,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회사가 애터미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오늘 조회 때 어떤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지나가는 말로. 토크쇼에서. 유통이라고 했어요? 제가 물론 그 말을 하셨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시스템 비즈니스라고 회장님이 하셨어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할 때요. 처음에 물건 계속 팔러 다녔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왜? 팔아야 주문을 할 수 있고 그걸로 PV로 돈을 바꿔가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판매를 열심히 하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세미나를 와야지 빅비즈니스 하는 건데 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나는 오늘 안 가면 회원도 안 달리고 PV도 안 뜨는데 왜 자꾸 나보고 거기 와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앉아있으라고 하지? 제가 처음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애터미 사업은 그냥 여러분 시스템에 앉아있는 사업이고 시스템에 앉아있는 나의 그룹을 키우는 사업이에요를 처음부터 알고 인지가 되고 시작하면 그 일을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애터미 사업은 뭐라는 거냐면 나부터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고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믿을만하고 내가 추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육받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업이에요. 사실 팔려다니는 게 쉬워요? 앉아서 공부하시는 게 쉬워요? 앉아서 공부. 근데 앉아서 공부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체질이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사업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무슨 공부를 해요? 네, 모이는 게 시스템이고 교육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오면 많은 회사에 대한 정보도 네. 뭐를 받냐면 여기서 마케팅 플랜이라는 걸 받아요. 배워요. 그러면 마케팅 플랜을 배우면 내가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생필품은 뭐냐면 원래 태어나자마자 쓰는 거고 원래 쓰고 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계속 지출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되는 휴지, 치약, 칫솔, 샴푸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 생필품. 그래서 어차피 쓸 생필품 앞으로도 계속 쓸 생필품인데 이 생필품을 오래 썼다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어디마트 다녔지만 거기서 부자 됐다고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캐시백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뭐냐면 그러한 생필품을 마트 가서 사지 말고 애터미 마트에서 온라인 쇼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트 가서 사면은 내 눈에 어때요? 물건이 딱딱 정리돼서 보이잖아요. 물건이 정리돼서 보이니까 집어오기가 편해. 그런데 온라인으로 장 보면 되는데 애터미 마트에 한 400여 가지의 생필품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제품을 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한다기보다는 마트를 체인지해서 소비하는 습관,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나한테 팔고 내가 마트로 가던 거, 내가 마트 가서 사면 마트 사장님이 부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트 가서 사면 1:1 캐시백을 해줘요. 근데 애터미라는 마트는 똑같은 미래생활 주식회사의 휴지를 예를 들면 그 휴지를 애터미에서 사면 35m 표시하고 혹시라도 고객들한테 속여서 잘못 당겨서 미터수를 잘못할까봐 1m를 여유로 더 감아준다고 했어요. 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36m예요. 표시는 35m로 하고 이거를 30롤 얼마예요? 16,900원이죠? 60롤이 33,800원이니까. 근데 24롤 30m 감겨있어요. 근데 이게 24,900원. 자, 같은 휴지인데 왜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팔까요? 마트로 가면 마트라는 자본, 큰 자본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자본가가 있잖아요. 건물을 제공하고 주차장을 제공하고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거기 창고에서부터 그 중간에 모든 유통 단계를 이동시키면서 물건 들었다 놨다 하는 모든 돈이 제품 가격 앞에 추가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사시면은 마트 사장님이 부자 되시고 마트 사장님이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는 데 있어서 직원들보다 돈을 더 벌어갈 거예요? 덜 벌어갈 거예요? 직원들 몇백 명씩, 몇십 명씩 들여서 일을 하면 그 직원들 벌어가는 돈보다 마트 사장님 한 명이 벌어가는 돈이 많겠죠? 근데 마트 사장님이 일을 많이 할까요?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할까요? 근데 사장님들은 마트의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조금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죠? 왜 불만이 없어요? 돈 투자 안 했어. 그렇죠. 돈 투자를 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죠? 맞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똑같은 휴지인데
없는데 창고에서 우리가 직접 주문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그냥 배송을 바로 소비자한테 직접 하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라는 자본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휴지 써서 누군가는 돈을 벌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그것들을 휴지를 쓰면서도 그냥 마트 가서 이렇게 썼었다고요. 근데 마트 사장님이 1대1로 캐시백을 해줬었는데 그게 빈위에서 부자라고 상관이 없이 그냥 쓰는 돈이었어요. 근데 애터미라는 마트, 온라인 마트가 생기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애터미의 주력 제품이 있고 그리고 애터미의 주력 제품 외에 협력사에서 들어가는 아까 같은 라면 다른 데서도 팔고 애터미에서도 팔고 하는 이 협력사 제품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력 제품하고 협력사 제품들을 우리 애터미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우리 여기 제품을 훨씬 더 싸게 주고도 남은 이익금을 매출액의 35%를 법적으로 우리 소비자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애터미 회사예요. 그러면 애터미가 네트워크 방법으로 35%를 풀어주는 건 네트워크 방법으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법에 의해서. 그러면 네트워크가 나쁜 거냐? 자, 똑같은 미래생활주식회사유주를 요걸로 사는 방법이 나빠요? 이거는 나쁘고 안 나쁘고가 아니라 나는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마트를 바꾸는 게 불편해. 익숙하지 않아. 그런데 그 익숙하지 않은 습관을 이걸로 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마켓컬리 그죠? 그 다음에 마트도 뭐 요즘에 습관에 산다 막 그래가지고 온라인 마트장을 내가 온라인으로 봐놓으면 그날 안에 장본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 문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쇼핑이에요? 온라인 쇼핑이죠. 온라인 쇼핑이 돈을 안 주더라도 그게 편리하니까 그렇게 바꿔가는 시점에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애터미 온라인 마트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온라인 마트로 바꿔서 우리가 기왕이면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게 쓰자. 그리고 소비자가 이득이 되는 정보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고 여기에서 자기한테만 물건을 파는데 마케팅 플랜이라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디로만 계속 물건을 쓰면 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디에 들어가 있는 점수가 어떤 점수가 됐을 때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에 따라서 좌측, 우측 점수가 어떻게 될 때 내가 그 조건을 맞춰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 마케팅 플랜이에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되느냐가 마케팅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 마케팅 플랜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로만 계속 물건을 사도 소용이 없고 한쪽 아이디로만 계속 물건을 사도 소용이 없고 애터미는 좌우 두 줄에 점수가 몇 대 몇이라는 PV 점수가 모였을 때 그 조건에 맞춰서 이 마케팅 플랜으로 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물건을 팔면 그 혼자 물건을 파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물건을 구매하고 자기 점수를 봐서 내 필요한 쪽에 점수를 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각자 하면 자기가 원래 생필품들을 써도 그게 돈이 될 만큼 250만 포인트, 막 500만 포인트가 될 만큼 나 혼자 소비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30만 PB라는 것 30만 PB라는 점수가 되면 첫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30만이 되고 왼쪽에서의 그룹에 사람들이 다 같이 쓴 게 자잘하게 모인 게 30만 포인트 오른쪽에서 자잘하게 모인 점수가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첫 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첫 수당을 받을 때 자기도 자기한테 팔고 자기도 자기한테 팔고 자기도 자기한테 팔 사람을 마케팅 플랜에 맞게 자기 있는 자리에서 돈이 되게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쓰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돈이 되게 한 번에 우리가 뭐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아니면 어떠한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인 매소비를 하자 이런 것까지 약속을 하면 팀끼리 작전이 다 잘 됐을 때 어떤 것도 다 갈 수 있어요? 직급수당이라는 보너스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애터미의 이 마케팅 플랜을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고 자기가 최소한 점수를 어떻게 맞춰서 이 30대 30이라는 점수를 맞추는 그룹이
몇 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작전을 짜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마케팅 플랜에 의한 수당,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 그래서 이 수당에 맞게 우리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움직이는 거를 시스템에서 같이 모이고 팀워크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팀들의 내 자리에 계보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같이 소비하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소비하고 기왕이면 작전을 같이 짜서 같은 기간 안에 무언가를 같이 해서 보너스도 받아갈 수 있도록 마케팅 플랜에 맞춰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한테 물건 파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시간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애터미가 마케팅 플랜에 맞게 물건을 쓰는 거기도 하고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점수를 갖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애터미 마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뭘까요? 해모임. 해모임 드세요? 드세요? 네, 해모임 드셔는 보셨는데 해모임 먹으면서 돈 버는 거는 오늘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해모임이 뭔지는 들어보셨어요? 뭐래요? 해모임이? 모임은 저기 뭐 이렇게 면역성을 강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네. 박수 쳐주세요. 자, 면역력은 자 애터미의 이런 제품들 중에 주력 제품하고 협력사 제품이 있는데 우선은 주력 제품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애터미에 화장품이 있어요. 화장품은 원래 물하고 기름 안 섞이는데 그걸 섞어놓은 게 화장품이에요. 피부에도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는데 피부 위에서는 물하고 기름이 섞여요. 그래서 그 유수분 밸런스가 좋은 피부를 중성 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이 아닌 지성 피부라든지 건성 피부를 이 화장품이라는 걸 가지고 유수분 밸런스를 이상적으로 중성에 맞게 맞춰놓는 게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 물하고 기름만 섞은 게 아니라 거기에 피부가 늙지 않게 해주는 유효 성분들 있죠. 그런 미용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미용 성분이 식물에서 들어간 화장품이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 화장품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화장품이냐면 예를 들면 설화수, 그죠? 그 다음에 시슬리, 랑콤, 샤넬, 라프레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다 백화점에서 봤네 라고 할 만큼 비싼 화장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애터미 화장품이랑 줄기세포 화장품은 장르가 달라요. 태반 화장품, 애터미 화장품 장르가 달라요. 애터미는 식물성 천연 화장품 중에서 그 유효 성분을 뽑아서 넣은 거예요. 근데 식물의 유효 성분을 뽑을 때 식물을 끓이니까 한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약처럼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효 성분을 많이 넣고 싶었는데 많이 못 넣었어요. 근데 애터미 화장품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그거를 투명하게, 유효 성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기존의 명품 화장품들보다 유효 성분을 500배를 더 넣었더니 몇 배가 더 좋아졌어요? 100배. 네, 100배나 피부를 덜 늙게 해주는 피부가 예뻐지는 그런 화장품이 나온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왔었고요. 해모임이라는 거는 원자력 연구원들이 계속 방사선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방사능 피폭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나라에서 국가 명령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기 박사팀을 구성해서 너희들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위험물 취급자들의 생체 보호용 식품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했던 국가 명령에 의해서 이 제품이 개발이 되었는데 화장품에서 유효 성분을 뽑아내는 기술이나 이 해모임의 천궁, 당귀, 백작약이라는 이 식물의 유효 성분에서 약효만 뽑아내고 독성이나 불순물은 하나도 없이 제거하는 기술, 이 두 가지가 원자력 연구원의 핵융합 기술이에요. 방사선 동위원 기술. 그래서 화장품도 되게 많아요. 저희 홍성 그 조그만 시골에도 얼마나 이 화장품 나가면 저 화장품 들어오고 저 화장품 나오면 딴 화장품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화장품을 옮겨 타요.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 고객들이 애터미 화장품을 계속 써주면 좋겠잖아요. 한번 고객으로 만들면. 근데 애터미 화장품이 식물성 화장품이라면 그 화장품보다 이렇게 유효 성분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핵융합 기술을 쓸 수 있는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게 대한민국 정부의 세계 특허권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쓸 수 없고 다른 기업에서도 쓸 수가 없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식물성 화장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화장품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면역을 굉장히 뛰어나게 높여주지만 우리가 보통 한약 맛이 나잖아요, 해모임이. 근데 한약 맛이 나는 거는요, 안 걸린 사람은 원래 한약을 안 먹는 거 아시죠? 이게 건강한 사람도 보약을 먹을 때 이 몸의 이 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해독되는 기간을 두거든요. 계속 이어서 먹지 않아요. 근데 해모임은 몇 년째 계속 먹어도 내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 독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임상을 할 때 일반 방사선 쪽에 있는데도 굉장히 이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연구원들 말고 일반인들 중에 누가 방사선을 쪼일까? 라고 하면서 이 임상 대상을 찾다 보니까 원자력연구원의 산하기관인 국립암센터병원, 원자력병원에서 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여러 가지 그 방사선을 쪼일 때 오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정상세포들을 많이 보존해주면서 항암 부작용을 많이 줄여준다. 그래서 마치 여기가 좋아졌어, 여기가 좋아졌어 하는 걸 다 모아보면 만병통치약 같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이라는 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고쳐내는 힘, 아니면 병원균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힘, 그 힘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지도가 있잖아요. 설계도 부모님한테 받은 DNA. 그 DNA가 간이 유전적으로 약하다. 술, 담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몸에 무리가 오고 면역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 부분에 탈이 나는 거예요. 누구는 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그게 피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면역이 좋아지면 자기의 그런 약한 부분이 보완되기 때문에 누구나 효과를 본 걸 모아놓으면 만병통치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애터미의 모든 매출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매출액 중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나부터 뭐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부터 애용하는 거라 그랬죠. 나부터 마트를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아직 괜찮아. 난 아직 갱년기가 아니라서 소프라킨이 필요 없어. 뭐 아직은 뼈가 아프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아픈 다음에 먹는 거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네, 치료고 치료는 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섭취해서 그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네, 다 에이스들만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애터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료약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데 지금의 상태나 아니면 호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기능성 식품들인데 이 건강기능성 식품은 아플 때가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부터 먹어야 된다는 게 나부터 납득이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모임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루테인을 왜 지금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때 내가 알아야 설명을 해주고 나부터 납득이 돼서 내가 열심히 먹고 있어야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다 보면은요 이런 건데 뭐뭐뭐뭐 권해주면 좋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말해주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제 전화번호를 몰라서 안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잘 알고 계셔서 그러겠죠. 공부들 많이 하셔서.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를 왜 애터미 사업하는데 어차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부터 왜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산다, 내가 산다, 건강하게 산다 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돼야 될까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네. 잘 배설하고 칠판에 쓰니까 배설이라고 네, 잘 자는 것도 중요해요. 잘 자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먹은 거 그냥 바로 배설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 소화시켜서 흡수시켜야 돼요. 이거 세 가지가 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집이 깨끗한데 내가 막 청소를 해서 막 거품이랑 해가지고 막 욕실 청소를 해서 위에서부터 막 싹 닦아서 내려보내는데 하수구가 막혀 있어.
청소돼요, 안 돼요? 네. 물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도 위에서 잘 들어오고 흡수가 필요한 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어야 되지 않는 것들은 잘 바로바로 쭉쭉 빠져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흡수하고 잘 배설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살아있다, 잘 먹는다, 잘 흡수한다, 잘 배설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모두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효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적 효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외부적 효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과를 하나 먹으면 사과 하나에도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먹을 때 내적 효소라는 건 그거예요. 나는 우유를 먹어도 속이 괜찮아. 근데 우리 신랑은 꼭 우유만 먹으면 부글부글 끓다가 금방 화장실 가서 설사를 해. 그거는 뭐예요? 우유가 상하지 않는다는? 나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충분한데 남편은 소화효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소화력이 약해요 라는 말을 하죠. 거기서 말하는 소화력은 소화를 시키는 효소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살아있는 모든 거는요 효소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근을 씹어 먹으면 당근 스스로 나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당근을 이 효소라는 거에는 특징이 있어요. 자, 효소는요 47도부터 열에 약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70도가 되면 효소가 싹 다 죽어요.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요리할 때 살아있는 생효소를 그냥 먹나요? 아니면 대부분은 익혀서 먹나요? 익혀서. 근데 남편이 올 때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면 그 안에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걸 먹는데 우리는 다 화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익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적 효소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적 효소가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효소는 열에 약하다. 그리고 요런 효소, 요런 효소가 있는데 효소는 이 역할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소화시키는 일이에요. 소화시키고 그리고 흡수하고 그 다음에 흡수하고 독소 같은 거를 걸러서 독소를 배출을 해주는 배도. 이거는 약간 몸의 치유랑도 관계가 있어요. 내 몸을 바로바로 잘못 들어온 거라든지 지저분하게 쌓이면 바로바로 몸에 저장하지 않고 내보내는 거. 그런데 이 효소는요 여기에 가장 많은 힘을 제일 먼저 쓰이고요. 여기서 쓰이고 남은 게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쓰고 남아야 이 치유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사람이 소식하고 조금만 먹고, 그죠? 그리고 간식하지 않고 이게 치유가 되고, 또 디톡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다 음식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끊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못 먹어서, 요즘에는 못 먹어서 병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너무 과잉 섭취가 되는 것들이 병이 돼요. 과잉 섭취하면 몸에서 소화하고 효소 이거 분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면역계에 쓸 수 있는 효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습관성 질환으로 왔을 때 우리들은 그걸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성인병이 아니라 이렇게 누적돼서 이제는 독소가 내 몸에서 해결을 못할 때, 대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쌓인 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성인병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런 건 습관성 생활에서 오는 습관성 질환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효소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잘 먹을 때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입으로. 네, 마음으로 먹잖아요. 자, 입으로 먹는데 입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이쁜 말로 치아가 달려있어요. 이가 달려있는데 이 이루다가 소화를 입에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무슨 소화를 시켜요? 이빨로 맷돌로 부수는 기계적 소화를 해요. 그런데 이 침에서도 소화효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침을 발라서 충분히 음식을 씹어주는데 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화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충분히 발라져야 되고, 그리고 잘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잘게 부서진 거를 위에서 받아요. 위에서 받으면
위에서는 뭘 뿌려서 소화를 시켜요? 위산. 위에 이빨 달리시면. 위에는 이빨이 없이 그냥 근육으로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대신 여기에 위산을 뿌려가지고 이 강산이 뭐 내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도 잡아주고 살균 작용도 해주면서 위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소화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그래서 화학적 소화라고 해요. 자, 위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날 때 내 몸 안에서 이 화학적 소화를 하는데 위에서 너무 입에서 너무 거칠게 씹어서 내려보냈어.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알맞게 부서져서,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주 잘게 부서져가지고 소장의 융터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잘게 부서진 것만 우리 몸에 영향이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큰 거는 소장의 융털이 나풀나풀 운동을 하면서 바로 직장으로 해서 내려보내요. 항문 쪽으로. 자, 그런데 이 위에서 이 위산을 뿌리다 보니까 아직도 너무 거칠어. 그래서 조금 더 위산을 뿌려. 주물렀는데 아직도 입자가 커. 그러면 위산을 좀 더 뿌려보자 좀 더 뿌려보자 하다가 나중에는 안 돼. 위도 높겠다 싶을 때 그냥 내려보내겠죠. 자, 그때 이 위가 내가 음식을 거칠게 씹어 먹으면 뭐가 돼요? 위산가다. 위산이 상처가 난 데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쓰기도 아프겠죠? 그래서 위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잘게 부순 음식들은요, 어느 정도 하다가 위에서 끝까지 못 부수면 그냥 내려보내요. 왜? 내 위가 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내려보내면 소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몸에 80%의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데. 네, 장. 여기 에이스들만 있다니까. 자, 소장. 자, 그러면 소장에는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은 밸런스를 잘 맞춰서 유익균이 많아야 될까요? 유해균이 많아야 될까요? 유익균이 많아야 돼요. 유익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 균들, 그런 것들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유해균은 뭘 먹냐면 부패하는 그런 균들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내려보낸 음식이 소장에 들어갔을 때 소장에는 굉장히 나풀거리는 작은 융털들이 있는데요. 이 융털 위에 작은 잎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잎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은 내려왔을 때 와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서 먹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독소를 최초로 분류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많은 면역세포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음식들은 이렇게 잘게 부서진 음식들이에요. 여기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진짜로 우리 몸 깊숙한 데 들어가서 뼈와 살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덩어리가 너무 큰 입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위로 흘려보내요. 근데 이 흘러갈 때 이 낙동균들을 누가 좋아하냐면 유해한 균들이 좋아해요. 유해한 균들이 얘들을 잡고 먹으면서 이것들을 먹는 동안 어때요? 가스가 생기고,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유해한 균들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장 환경이 어때요? 유익균보다 유해한 균이 많아지겠죠. 근데 유해한 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병이 나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병이 나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뭐 어디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가 약국 갔을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애기 좀 염증 심해서 항생제 써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해요. 그죠? 근데 왜 안 썼으면 할까요? 엄마들이 항생제를 될 수 있어요. 유해균이 항생제를 먹으면 싹 다 죽어요. 그런데 곰팡이균은 좋은 균이에요? 나쁜 균이에요? 유해균이에요. 근데 이 유해균이 안 죽어요, 항생제에. 그래서 대부분은 이 곰팡이균 같은 게 먼저 살아나다 보니까 장내 환경을 다시 유해한 균들이 먼저 증식하고 막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항생제를 먹고 막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근데 장내에 유익한 균을 많이 넣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이런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흔히들 많이 말하는 거,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 자, 이런 유익균과 부패균을 봤을 때 여기에서 계속 어떤 가스가 발생을 하고 여기가 이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썩게 되면 여기에 원래는 굉장히 튼튼한 조직의 단백질 조직이 친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촘촘하게 옆구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이 사이가 너무너무나 냄새나고 썩은 것들이 있으면서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구멍이 뻥 뚫리게 되면 여기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입자의 사이즈의 독소가 그냥 혈관을 타고 돌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장이 중간에가 막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뚫린 걸 보고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장누수 증후군은 예를 들면 이게 어디에 가서 이 독소가 쌓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뇌 쪽에가 떠다니다가 뇌 쪽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되면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치매로 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관절이나 이런 쪽에 이게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면역 세포들이 몸을 순찰하다가 네가 여기 왜 들어와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다 따발총을 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열감이 있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염증이 생겨요. 관절염 루마티스 같은 것도 다 장누수 증후군. 그러니까 이런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그 내 몸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면역 체계 교란으로 오는 그런 질병들인 거예요. 피부가 가려운 아토피,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환이고요. 그래서 어떤 천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같은 면역계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에서 위하고 소장은 특징이 있어요. 번갈아서만 움직여요. 위장이 움직일 때는 소장이 쉬고 있고요. 소장이 움직일 때는 위가 쉬어요. 그런데 이 소장으로 음식 내려보내놨는데 지금 막 소화를 시키고 분류를 하고 막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전이 잘 익었는지 또 맛을 봐. 나물이 잘 부쳐졌는지 또 간을 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는 속이 편안하다가도 꼭 명절 때 돼서 막 음식들 하다 보면 막 가스 부글부글 끓죠. 자, 여기에 음식 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 음식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따뜻한 주머니가 잠깐 음식을 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움직인 다음에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얘가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시 또 전이 들어와. 나물이 들어와.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 안에서 자꾸 미지근한 데서 음식물을 넣어놓고 기다리게 하니까 땀빵해지니까 가스가 차고 자꾸 수시로 가스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장에서 보내고 나면은 이제 우리 몸에 독소가 한 번 더 해독되는 데가 있어요. 간. 간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기도 하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기도 해요. 가장 많은 일을 하는데 과묵해서 통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장기라서 아프다는 말을 안 하고 끝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이 간이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자각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내가 평소 좀 피곤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간에 대한 건강을 잘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도 진짜로 해독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혈액을 타고 다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간 이렇게 피부가 좀 누구 봤더니 손을 만졌더니 손이 노래. 그러거나 좀 얼굴빛이 많이 누렇고 검어 보여.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간 안 좋나 보다. 좀 간을 좀 가서 찍어봐라. 그죠? 우리가 잘 몰라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독소가요 약간 그린빛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빛을 또는 독소가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붉은색 이 혈액하고 섞이잖아요. 그럼 멍이 들었다가 풀릴 때처럼 푸르딩딩한 누디딩딩한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피부가 노라면 우리가 한번 가서 간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 독소가 우리 혈관을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독소가 다닐 때 내 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역에서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찌르고 다니는 그 독소는요 밤가시처럼 되게 따가워요. 그래서 내 몸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부드러운 기름 종이를 쌓아줘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독소를 싸고 있는 기름 종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죠? 그런 기름을 기름으로 녹여주는. 근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그 독소를 싸고 있는 건데 그 독소를 싸고 있는 기름 종이에 쌓여있는 독소가 많으면 혈액이 끈적해지죠. 그래서 어때요? 고지혈증. 그죠? 그러면 혈압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혈액이 이 간에서 해독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혈액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독소를 배설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 몸의 혈관은요 10만 킬로라서 지구 2바퀴 반을 도는데 심장에서 출발해서 심장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주사 맞을 때 이렇게 되는 눈에 보이는 큰 혈관은요 얼마 없고요. 90% 이상이 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얇은 혈관을 그 혈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데 기름져 있으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어디선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혈액이 맨 끝에까지 이렇게 해다 놔가지고 피부에서 이것들을 이 독소 배설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배설하는 게 좋을까요? 이 모세혈관 끝에까지 다 배달된 우리 몸의 독소들. 우선은 피부를 통해서 그냥 내보내요. 그냥 피부를 통해서 배설하는데 어떤 형태로 배설할까요? 네, 땀은 어떨 때 나요? 운동할 때. 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왜? 하수구가 잘 내려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땀이 잘 나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을 내고 땀이 나야지 정상이고 그래야 배설이 되는데 이 땀이 나거나 또는 족욕 같은 거를 하면은 운동을 못 하더라도 운동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우리가 따끈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땀을 내고 이 세제로 씻으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땀을 닦아낼 때 우리가 샤워할 때 뭘 써요? 세제를 쓰죠. 자, 세제를 쓰는데 세제를 배에 꾹꾹 눌러갖고 향기 좋은 걸로 그냥 쓰면 어떻게 돼요? 경피도 흡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열고 노폐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닦는 우리 세제의 성분들이 우리 몸 안으로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경피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거품을 내서 씻더라도 천연유래 세정 성분이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얼굴이나 피부에 몸에 바르는 거에는 이런 성분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천연유래일 때 가장 좋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요. 애터미의 모든 세제는 에코라고 해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세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그런 닦아내는 그런 세제들도 천연유래 세정 성분. 애터미에서 빨래를 할 때 쓰는 세제도 천연유래 세정 성분으로 자연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가장 건강한 배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부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이 애터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혈액을 타고 다니는 거를 신장을 통해서 피를 걸러주죠. 그죠? 그런데 이 신장에는요. 실이 똘똘 뭉쳐갖고 그 자잘한 실들이 공만큼 많이 뭉쳐있다 그래서 사구체라고 불러요. 콩팥의 사구체를 필터링처럼 이렇게 혈액이 돌면 그 혈액 속에 있는 독소라든지 이 기름기가 쌓여져 있는 독소들을 잡고 필터링해서 맑은 피만 내보내요. 그런데 사구체가 모세혈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얇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필터링을 계속하는 게 피가 기름지고 피에 독소가 많으면 기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콩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투석이라도 하지 않으면 투석하는 사람은 시간을 제대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신장을 통해서 투석한 거는 소변으로 나가는데요. 이 소변이 나가는 줄기가 막히지 않도록 소변이 잘 배설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게 뭐가 있어요? 남성들 제품 중에는? 소팔메토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 보이차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요. 그 기름을 녹여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소변 본 위에 기름기가 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이차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뱃속에 기름도 없고 허리둘레도 감소하고 몸속에 떠다니는 거 있는 기름도 오면 안 맨날 보이차 들고. 그죠. 그거 습관화되어 있어서 중국 분들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변이 술술술술 잘 나가게 그 사구체 같은 데를 청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쓰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간에서 해독된 것들을 췌장을 통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 대장을 통해서 다시 내려보내서 직장까지 나가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가면 대변이 돼요. 자, 여러분들 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요. 변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균이 제대로 제속도가 돼서 나가면 몸에 노폐물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몸은 여러분들 몸무게의 3분의 2 내지는 70%에 해당하는 부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물. 네, 물.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갈증을 느끼기 전에 충분한 물을 깨끗한 물을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80%를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어떤 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 어때요? 물이 부족하면 통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포 안에만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뼈하고 뼈 사이에도 물이 있거든요.
근데 개울이 마르면 개울을 건너갈 때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더 많이 나겠죠. 뼈하고 뼈 사이에도 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말라버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통증들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어디에서든 수분을 당겨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대변에 있는 수분도 당겨다 쓰게 되면 우리 몸이 직접 걸러서 청소 싹 해갖고 내려보냈더니 물을 기껏 많이 안 먹어줘서 다시 그 대변에 있는 썩은 물을 도로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 있는 사람들은요, 턱 밑에 여드름 많아요. 네, 턱 밑에, 목 있는 데. 네, 그런 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변비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우리의 몸에 이런 대사들이 정확하게 배설이 되지 않으면 어딘가는 더러운 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염증.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들을 알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 때문에 꼭 요거는 먹어야 되겠네 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요? 제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소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요런 원리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요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뭘 좀 먹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장님.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요. 네. 소면을 자주 넣어서 네. 소팔메트를 먹으라던데 그거 먹으면 괜찮아요? 수팔메토는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성한테는 전립선이라는 생식기관이 없어요. 근데 그 남성분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 영양제를 먹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팔메토를 먹었을 때 수팔메토에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 근육을 강화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분만이나 여성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여러 가지 피부의 탄력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잡아주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소변이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그 수팔메토를 먹어도 좋다고 하셨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근데 굳이 여성 수프라킨 같은 거를 먹으면서 그걸 먹으면 효과가 조금은 크게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네, 소면을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팔메토. 자, 이게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된다. 장기간 먹으면 여자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충돌되지만 않으면 먹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같은 이게 치료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먹는 거에서 제가 수팔메토를 뭐 특별히 오래 장복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저는 들은 게 없는데 제가 혹시 확인이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한테 남자들한테는 여자한테는 짱.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능으로 먹으려고 하면은요 해모임이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해모임이 충분히 소변이 이렇게 그냥 힘없이 흐르는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는 괜찮은데 감기 오면 기침하면 네. 팬티를 또 몇장 갈아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요실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부분에 해모임을 계속 먹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도 실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해모임이 받은 특허 내용에 보면요, 산화적 생체 손상의 억제 효과로 특허를 받은 게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젊을 때는 요실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요실금이 생기죠. 근육에 힘이 떨어지고 근육이 늙는 거죠. 자, 사람이 늙는 거를 억제시켜주는 신물질이 개발된 걸로 특허가 나 있어요, 해모임은. 같은 효과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먼저 얘기해볼까요? 자, 위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곱게 씹어 먹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곱게 씹어 먹을 시간이 없어. 급하게 먹게 돼. 난 식습관이 그래. 그런 분들이 뭘 먹어주면 좋을까요? 한자. 네. 자, 소화제는요, 여러분들의 위를 의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늘 변을 이렇게 관장해가지고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좋지 않은 것처럼. 근데 파인자임은 그냥 건강한 소화효소예요.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포뿐 아니라 나 좀 소화효소가 떨어진다, 소화력이 떨어진다 하는 사람은 의리 밥 먹고 나서 한 포를 그냥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내가 씹는 습관이 곱게 씹어먹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파인자임을 드시면
똑같은 물 2컵에다가 과자 하나를 똑같이 집어넣으면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걸름방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파인자임이 들어가 있는 쪽에 과자는요 가루처럼 먼지처럼 돼서 조금 잡혀요. 그런데 일반 물에다가 과자 담가놓은 거는요 입자가 크게 그냥 그대로 부서지면서 들어가요. 무슨 원리인지 알겠지? 우리 몸은 덩어리가 크면 뭐라고요? 독소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그거가 얇게 돼야 우리가 먹어서 흡수를 시킬 수 있고 영양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위에서는 우리가 위에 좋은 것도 뭐 있어요? 여러분들 위장약 같은 거 받으시면 거의 어디에서 그 유효성분들을 뽑았다 그래요? 양배추. 네. 그런데 그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U라는 게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위에 거의 위염의 원인이 되고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 이런 것들을 사멸시키는 그 성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가 그런 효능이 있고 양배추 성분을 가지고 위장약을 만드는데 애터미의 양배추가 어때요? 양배추즙? 뭐 그닥 맛있는 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배추즙이 그냥 드시려고 하시면 더 못 드세요. 왜냐면요 맵고 비린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터미에서 나온 그 양배추즙 같은 것도 굉장히 위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장에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유산균. 네. 애터미 유산균 있겠죠. 자, 유산균이 있고 이 유산균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 중에 그냥 필수예요. 필수로 유산균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간 영양제 뭐가 있어요? 네, 그냥 밀크시슬이 아니라요. 우리는 홍경천 밀크시슬이에요. 이거는 간의 어떤 육체 피로나 이런 것들의 간 손상을 막아준다고 하면은요. 홍경천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망가지는 간을 보호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을 억제시켜주는 물질이 이 홍경천이라는 허브예요. 그래서 홍경천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애터미의 모든 세제는 다 에코이고 천연 제품이에요. 그래서 경피도 흡수를 억제시켜주기 위해서는 배설한 걸 닦아낼 때 반드시 애터미의 이런 천연유래 세정 성분들을 써주셔야 건강하고 피부가 좋아해요. 그리고 이 소변을 볼 때 소팔메토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몸에 있는 아까 그 독소들을 그러니까 기름기들을 싹 다 녹여서 체지방 분해를 해주는 게 뭐가 있었어요? 중국 분들이 좋아한다는 보이차. 이 보이차 먹으면 소변 슬슬슬슬 힘안들이 있고 또 잘 나오고 심지어는 기름기가 껴있는 소변이 위에 기름기가 위에 살짝 도는 그런 소변을 보는 거를 드시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차도 굉장히 소변을 보기에 쉽고요. 보이차는 대변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변을 요거 먹으면 변을 되게 잘 보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체험한 거 있으세요? 소팔메토? 소팔메토도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스피루리나 먹어요. 스피루리나 먹으면 변이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힘 안 주고요. 그런데 이 스피루리나가 뭐예요? 바다에서 나는 건데 파래나 이런 것들은 입자가 보이죠? 근데 현미경으로 봐야 그 꼬여있는 스크류 모양으로 꼬여져 있는 나사 모양의 그 입자를 볼 수 있는 게 스피루리나예요. 그래서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역 다시마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굉장히 미역을 하나 먹는 것보다도 배설이 쉽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루리나가 실제로 피부가 예쁜 피부를 위해서 먹는 걸로 되어 있죠. 기능성식품으로. 그래서 스피루리나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저는 해모임 먹었을 때도 비슷한 효과를 느꼈어요. 해모임도 먹으면 변 볼 때 저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모든 데를 우리 몸에 영양도 주고 노폐물들을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혈액이 끈적끈적거려지고 하면은 뭘 먹어요? 아스피린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큰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아스피린 복용하십니까? 그러면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는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해모임도 똑같아요. 해모임도 왜 그러냐면 혈액을 굉장히 맑게 해서 확 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게 혈액을 싹 돌려주면서 우리 몸에 체온이나 영양 같은 게 골고루 잘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해모임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요. 해모임이 왜 대수술 전에 끊어야 돼? 더 잘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게 혈액을 굉장히 맑게 정혈해서 확 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염증이라는 거는 독성이거든요. 그 염증을 잡아먹어주는 거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모임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뭐예요? 혈관이죠. 혈관에 껴있는 그런 기름기들을 지워주는 게 오메가3라고 하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그런 피떡들을 녹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진코엔나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과 혈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코엔나토하고 오메가3 같은 것도 꼭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어디 팔다리로 조금 덜 가는 거는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뇌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어떻게 되냐면 치매뿐만이 아니라요. 뇌가 가난하지 않는 장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간이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뇌가 망가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뇌 쪽으로 가는 건강은 굉장히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의 노화를 요즘에 많이 느낀다. 기억력이 잘 별로 좋지 않은 거 자꾸 떨어지는 걸 느껴서 자꾸 걱정된다라고 하시면요. 이 혈관하고 혈액에 가는 걸 진짜 신경 쓰셔서 드셔야 돼요.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눈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드시면 여러분들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애터미에 있는 제품들 중에 대부분의 매출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건강기능식품에서. 네, 그 중에서도 베스트 상품은 해모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여자들이 건강기능식품보다 화장품이 더 생필품일 것 같지만 해모임이 훨씬 더 많이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 안에서 나부터 먹고 나부터 필요에 의해서 아 이게 건강할 때 먹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구나 라는 걸로 납득이 돼야 내가 열심히 먹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거를 이런 원리를 알고 설명을 해주면 모르고 그냥 그건 거기에 좋고 그건 거기에 좋고 하는 것보다 이런 몸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먹고 소화시키고 싸고 그거 하는데 효소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우리 몸에 물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물이 아니라 기왕이면 해양충 충수 기억력이 나이 들어서 떨어지는 거는 뭘 보면 돼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인데 근데 그것도 해모임이 효능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산화적 생체 손상의 억제 효과. 그 다음에 기억력 개선이라고 아예 찍혀서 나오는 식약처에서 기능을 인정해준 식품이 있어요. 홍삼. 그죠? 그리고 진코엔나토 같은 것도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돼요. 왜 그럴까요? 혈행을 좋게 하기 때문에. 네. 아니 저희 형부가 진코나토를 드시는데 뭐를 먹어요? 진코나토. 네. 그걸 드시면 독이 좀 미스껍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걸 드시는데 독이 좀 미스껍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중에 메스꺼리는 것도 있죠. 멀티비타민. 네, 멀티비타민 빈속에 먹으면 멀미하는 것처럼 맑은 나오셔서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신 분들은요 건강기능식품이 약이 아니라서 식후 몇 분을 꼭 지키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사를 좀 하시고 나시면서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건강하고 많이 상관이 되는데 비타민 C가 가격도 저렴하죠. 18,400원에. 그죠? 그런데 그게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에 물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그런 걸 깨끗하게 맑게 다시 해주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네, 항산화제라고. 그래서 그런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예를 들면 블루베리즙 먹으면 좋아. 뭐 배즙을 먹으면 모세혈관이 싹 다 열려서 뭐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효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까 효소가 뭐에 약하다 그랬어요? 열. 애터미에서는 저온 착즙해서 그냥 물 한 방울 섞지 않고 나와 있는 건강한 착즙 주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항산화 주스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렌지 계열의 것들은요, 레몬도 마찬가지로 레몬은요 신이 내린 그냥 천연 치료제라고 할 정도로 혈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독소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애터미 안에 그런 오렌지 계열의 뭐 자몽 주스라든지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 물 한 방울 섞지 않고 다른 첨가물들 넣지 않은 건강한 항산화 주스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로 사서 그거 아침마다 갈아 먹으려면 돈도 더 많이 들고요. 정말 장난 아니게 힘들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거를 엄마를 해드리는 거. 근데 애터미에서 나오는 걸로 번갈아서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하시면 그것도 다른 때 말고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
위가 비어 있을 때 물이나 항산화 지수를 규칙적으로 먹어주면 여러분들의 몸을 상당히 맑고 건강한 젊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이런 건강기능식품들 나부터 잘 챙겨 먹고 내가 밝게 빛나고 예뻐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쓰고, 근데 쓰기만 하지 말고 우리 마케팅 플랜을 배워서 같이 쓰자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면 그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애터미 오늘 사업 설명은 여기 모시고 오셨어요? 네. 아, 네. 여기 사장님이랑 같이 이런 교육받는 자리에 계속 오시는 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배운 대로 내 몸에 좋은 걸 먹고 건강해지는 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기 초대하셔서 마케팅 플랜에 맞게 개보도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받는 사업. 파는 것보다 쉽죠? 네, 저는 원래 50대 후반까지는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건강한 여자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네, 힘도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많고. 그런데 60 넘고부터는요, 너무 젊을 때 무리해서 그런지, 그냥 기능이 다 떨어지고 약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나이 먹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건강기능식품 미리미리 건강할 때 챙겨 먹는 거라고 말했던 선에서 몰랐어요. 건강하니까. 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TV에서 건강 프로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 말했어요. 나이를 먹으면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영향이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이 안 돼요. 몸에서 나오던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나이 그래서 보조식품 안 먹고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VIP 고객님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젊어서 내가 쓰고 남을 때 몸에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먹는 거 갖고 그냥 나 몸 쓰기도 바쁘면은요 몸에 쌓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메가도스 요법이라 해서 많이도 먹어요. 젊어서 안 챙긴 사람은. 근데 건강한 사람, 내가 지금 젊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지금 그 상태에서 먹고 쓰고 남는 것들은 몸에 저장했다가 언제 쓰냐면 이렇게 나이 먹었을 때 나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한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그게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다 여기 있는 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로 동의를 하신다면 애터미 제품 열심히 애용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주자주 얼굴 뵙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